네, 이번 시간에는 비엠박 7 에디션에서 성과 영역 중에서 일곱 번째인 측정 성과 영역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비엠박 7판 번역판을 보면은 8가지의 성과 영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땡땡 성과 영역 이렇게 다 번역을 하는데 이 일곱 번째만은 성과 측정 영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성과 측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성과 측정 영역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제목이. 그래서 여기는 측정에 대한 성과 영역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성과 영역, 프로젝트 성과 영역이 있는데 이해관계자 성과 영역, 팀 성과 영역, 그 다음에 개발 접근 방법 및 생애주기 성과 영역, 기획 성과 영역, 프로젝트 작업 성과 영역, 인도 성과 영역, 측정 성과 영역, 불확실성 성과 영역 중에서 지금 측정 성과 영역 이제 차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6가지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효과적인 측정 수립, 두 번째 측정해야 할 것들, 측정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정보 제시, 정보 표시, 정보 표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측정의 위험 요소, 다섯 번째 성과 문제 해결, 여섯 번째 성장 및 개선, 그리고 마지막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성과 영역과의 상호작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두 번째는 측정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성과 영역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측정 성과 영역은 성과 평가,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한 성과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과 관련된 활동이나 기능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측정 성과 영역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죠.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활동과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측정 그러면은 이 성과 평가만 떠오를 수가 있는데 실제 측정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적절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까지 해야지만이 올바른 측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측정에는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고 지금 나왔죠. 그 다음에 최적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구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측정 성과 영역은 인도 성과 영역에서 수행한 작업이 기획 성과 영역에서 식별된 지표를 충족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자, 기획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획을 했는데 계획 대비 그 다음에 인도 성과 영역에서 뭔가 달성한 수행한 결과 이거 자체를 비교해서 평가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준선 계획 성과 영역의 기준선 대비 그 다음에 성과 측정 및 평가다라는 거죠. 즉 인도 성과 영역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것들을 성과 측정 및 평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작업 및 성과 정보는 작업 정보나 성과 정보는 현 상태와 그 다음에 기준 계획과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 추세로 나가면은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비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작업 및 성과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측에 따라서 뭔가 조치하는 것까지죠. 그래서 측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서 성과를 평가해 갖고 뭔가 잘못됐을 때, 성과가 좋지 않을 때 계획대로 따라잡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완료된 작업, 그 다음에 지출 예산,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구나. 또 활용이 안 되면 왜 활용이 안 됐는지, 완료된 작업이 적으면 예상보다 적으면 왜 적은지, 예산이 더 많이 나갔으면 왜 나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원인을 알고선 조치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책임감 보이기. 즉,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무디게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성과나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책임감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결과는, 측정에 대한 결과는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게 조기에 프로젝트의 그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죠. 그 다음에 인도물이 계획한 편익 제공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프로젝트 중간중간 나온 중간 인도물이 과연 편익을 제공하는지, 우리가 계획했던 편익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 유지, 위협, 기회 및 옵션에 대한 의사소통에 집중한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뭔가 일정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균형, 자원까지 균형을 유지해야지 되는 거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회 요인이 있는지, 기회 요인을 높이거나 위협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거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의논하고, 그 다음에 실제 조치할 목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측정에 대한 성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물이 고객 인수 기조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측정의 하나의 일부분, 측정의 목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자, 측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계속 나오는데요. 측정의 가치는 데이터 수집 배포가 아닌 적절한 조치를 위해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의사소통이다.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측정 그 자체가 아니라 뭔가 그 결과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소통을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측정 성과 영역은 여러 다양한 측정 유형을 다르지만 측정 방법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 굉장히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팀과 이해관계자 토론, 작업 조정 등 다른 성과 영역의 활동을 배경으로 기반으로 생성된다. 즉, 이 성과 영역들은 서로 8가지 성과 영역이 서로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데, 이 측정에 대한 성과 영역, 측정하는 방법, 유형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계획하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인도물에 따라서 다르고, 또 라이프 사이클에서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다른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아갖고 서로 그거에 맞는 프로젝트의 측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측정이라는 거, 측정 사례를 한번 볼까요? 포트폴리오 관리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에 그 결과가 편익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이게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는지, 수익이 증가했는지, 단위당 비용이 감소했는지, 이러한 베네핏을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는 비즈니스 관리자는, 결과가 조직에 주는 가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 프로젝트 결과가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켰는가, 단위당 비용이 감소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 성과 영역은 프로젝트 중에 사용되는 measure, 측정과 그다음 metrics, 우리말로 그냥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일부에서는 매트릭스는 지표,
그 다음에 측정 기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뭐 정확한 우리말과의 매칭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측정은 뭐고 매트릭스는 뭐냐? 실제 측정, measure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단위를 포함하는 숫자,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5km 이동거리가 5km다. 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뭐 1000스텝을 코딩했다. 또는 뭐 펑션 포인트가 얼마다. 실제 시간이 5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계를 내거나 합산을 내거나 평균을 내거나 하는 게 가능한 게 측정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매트릭스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상태를 추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량화 가능한 척도예요. 그래서 실제 그 단순한 이런 숫자가 측정과 같은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배경이나 맥락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단순하게 5km는 측정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5km다라고 시간당 이동거리 그냥 이동거리면은 매주지만 시간당 이동거리다라는 그런 배경 맥락이 같이 포함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능 포인트당 시간이 얼마다 이런 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 접속이 10회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측정이에요. 그런데 100회 웹페이지가 100회 노출 중에서 10회 접속했다. 또는 1000회 노출 중에서 10회 접속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매트릭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트릭스는 측정으로부터 도출되거나 파생되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뒤에서 나오는 많이 나오는 용어들 인디케이터라는 이거야말로 지표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인디케이터라는 용어 지표라고 많이 얘기는 하는데 인디케이터라는 이 지표는 조직에서 어떤 비즈니스나 또는 프로그램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측정 값을 우리는 지표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제 단순한 측정보다는 프로젝트에서는 매트릭스, 즉 배경이나 어떤 맥락이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에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매트릭스라는 표현으로 이제 쭉 여기 측정 성과 영역에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측정 성과 영역을 잘 이행하면은 잘 활동하고 수행을 하면은 어떤 성과가 있고 그 성과가 냈는지 안 냈는지 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의 체크 방법이죠. 첫 번째, 프로젝트 상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상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측정 성과 영역을 잘 우리가 활동하면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데이터의 신뢰 여부를 감사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보고서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조치 실행한 가능한 데이터다. 데이터 자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우리는 측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측정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예상대로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측정한 데이터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조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실행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이 적시에 의사결정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현재 상태를 제공한다. 즉 우리 측정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요 지표나 현재 상태가
제대로 의사결정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제공이 된다 그러면은 어,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은 신뢰도 높은 예측,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적시에 정보에 입각하는 의사결정으로 목표 달성과 비즈니스 창출을 같이 창출을 하는 상황이 온다. 앞에서 나온 거하고 사실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과거 예측했던 것과 현재 성과를 검토하면은 예전에 예측했던 게 현재 정확하게 예측됐는지를 보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구나. 신뢰도 높은 예측과 평가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성과를 계획된 성과, 실제 성과와 계획된 성과, 계획 대비 실적 이걸 비교를 하면은 비즈니스 문서를 비교해서 비즈니스 문서를 평가하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문서에 의도한 그러한 가치를 제대로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오는 게 앞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매트릭스와 메저에 대한 것들을 이미 설명드렸죠. 용어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앞에 설명드렸죠. 프로젝트와 제품의 다양한 특성 또는 속성과 해당 속성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프로젝트에서 어떤 내용을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매트릭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준선은 실적 또는 실제 결과와 비교할 기준이 되는 그런 작업 제품의 승인 버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작업 제품이란 말이 상당히 이제 좀 애매하게 쓰여져 있는데 실제 work product 그래서 작업을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실적 및 실제 결과를 비교할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선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요? 일정에 대한 기준선과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한 기준선, 그 다음에 품질 기준선 말고 우선적으로는 범위 기준선이 먼저 중요하겠죠. 그 밖에는 뭐 기술적인 베이스라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정 원가가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기준선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프로젝트 맨 처음엔 어때요?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데 처음에는 프로젝트에 언제까지 끝내야지라는 목표만 나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설계는 언제까지 하고 제작은 언제까지 하고 테스트는 언제까지 하고 출시는 언제 한다 이런 마일스톤 스케줄이 나오게 되고요. 그걸 더 발전시키면은 주요 스케줄에 대한 이런 마스터 스케줄이라는 스케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디테일한 스케줄이 만들어집니다. 점진적으로 구체화. 그럼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계속 구체화만 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는 이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자라고 정하고 그것을 승인받고 그래서 승인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예요? 프로젝트가 일정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갖고 일정에 대한 성과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계획 승인 확정된 계획으로 그걸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계략적인 원가에서 조금 디테일한 원가 그리고 더 디테일한 원가 더더더더더 디테일한 원가들이 해가지고 그게 확정되면 바로 원가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범위 기준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범위 기술서, 그 다음에 WBS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범위 기준선에 해당되는 거죠. 승인 확정된 WBS는 WBS가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시보드. 그래서 대시보드는 프로젝트 기준선과 주요 측정치에 대한 기준 대비 실적이죠. 계획 대비 실적. 그것을 비교해서 진척이나 성과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차트와 그래프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거는 이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우선 첫 번째 효과적인 측정을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올바른 사항을 측정해야 된다. 즉 올바른 항목, 우리가 진짜 필요한 항목을 측정을 해야지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두 가지예요. 올바른 항목을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게 측정 성과 영역에서 우선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사항을 측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려면 효과적인 측정, 즉 지표나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상태를 전달하고 성과를 개선하고 성과 저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추적하고 평가하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효과적인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목적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상태를 전달하고 성과를 개선하고 성과 저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적 평가하는 게 우리가 측정해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측정 결과와 정보는 팀이 시의적절한 때 의사결정과 효과적 조치를 할 수, 의사결정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측정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를 정해라. 두 번째, 효과적인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라는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성과 지표가 바로 효과적인 측정에 도움이 되는데, 핵심 성과 지표는 우리 잘 알려진 것처럼 Key Performance Indicator, 그래서 KP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성공 평가에 사용되는 정량적 지표가 바로 뭐냐면 KPI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KPI. 그래서 KPI라는 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성과 지표로 핵심 성과 지표를 측정을 해갖고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사용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용도가 없는 지표예요. 써야지만이 우리가 그 용도가 있는 거죠. 즉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렇게 그런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KPI는 하나하나의 측정 우리가 어떤 지표지만은 그게 사용이 돼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럼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성과 지표에는 크게 보면은 선행 지표와 그 다음에 후행 지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행 지표는 뭐냐? 프로젝트의 변화나 추세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리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후행 지표는 인도물이나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미 발생된 결과를 측정하는 거고 그게 후행 지표고 선행 지표는 앞으로 일어날 일 예측하는 걸 우리가 선행 지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실제 프로젝트는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측정하는 후행 지표도 필요하지만은 이 추세로 나가면은 프로젝트가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당겨질 것인지, 얼만큼 뒤로 지연이 될 것인지, 또는 원가 예산이 얼만큼 더 초과될 것인지 하는 그런 예측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인 측정수를 위해서는 이런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와 같은 핵심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 지표는 변화 및 추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원인 평가,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조치. 즉, 이 추세로 나가면은 원래보다 예산이 우리가 한 80% 더 들겠다. 왜 그래? 원인이 뭐야? 또는 그걸 좀 그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 한도 한계선을 아예 초과하기 전에 아예 성과 차이를 식별해서 그걸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로 나가면은 현재 우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지금 예산을 이만큼 쓰고 있더라. 이 추세로 나가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계획보다 이만큼을 더 많이 쓰겠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는 아예 이 한계를 초과하기 전에 또는 여기서 어느 순간에선가 그 한계가 초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계가 초과되기 전에 미리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규모,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해야 될 백로그에 대한 스토리 포인트에
정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구나. 또는 백로그가 대략적으로 몇 개가 되는구나. 같은 그러한 선행 지표를 정량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규모 스토리 포인트를 우리가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백로그를 딱 모두 나열해 갖고 몇 개의 백로그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은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 지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 이런 여기서 그 스토리 포인트나 항목수 같은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그 정량화가 가능한 그런 것들도 많지만 실제는 그 정량화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량화가 어려운 부분들은 어렵지만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그 워닝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량화가 어려운 것들도.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참여하지 않는 관계자들이 많다.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성공 기준이 있다. 이런 것들은 성과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선행 지표다라는 거죠. 정량화는 어렵지만 하나의 선행 지표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후행 지표는 이제 실제 측정한 이제 데이터들이 후행 지표인데 과거 성과 조건 등 이런 선행 지표보다는 그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완료된 인도물 수라든지 일정이 어떻게 끝났다든지 어떻게 시작했다든지 비용이 얼만큼 차이가 났는지 자원을 얼만큼 썼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측정이 가장 용이하면 쉬우면서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측정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과 및 프로젝트 환경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식별하는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일정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고 거기에 그 예산 또는 자원이 그것 때문에 이만큼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일정 차이를 보이는 후행 지표는 일정이 뭐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팀원들이 불만족을 한다. 이런 팀원 불만족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상관관계에 대한 식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정에 대한 그 상태가 이 상관관계에 대한 유일한 측정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제 해보니까 지금 일정과 그다음 팀원 불만족이 유일한 그 상관관계를 갖는 거라면은 이 팀의 불만족을 근본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게 되면 일정을 우리가 만회할 수 있다. 그런 그 조치를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인데 뭐 PM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좀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핵심 성과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이행 관계자가 모두 동의해야 된다. 이런 성과 지표를 가지고 우리는 프로젝트를 측정하고 하겠다라는 것을 동의해야지 되는 거지.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고서는 지금 이런 상태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량화가 가능한 가급적이면 정량화될 수 있는 측정을 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일.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측정 지표가 돼야 되겠고 또 프로젝트 목표와 일치되는 그런 지표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와 의사결정이 기초가 되지도 못하고 목표와 일치되지 못하는 것은 이 잘못된 측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원하는 측정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이 단계가 끝나면은 이러이러한 산출물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단계의 완료를 우리는 평가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엉성하게 해놓고 요 산출물만 만드는 데만 열심히 해가지고 오케이 이러면은 프로젝트가 잘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프로젝트 목표와 일치하지도 않고 실제 다음 단계, 이 단계가 끝났다는 결정을 내리겠는데도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고 또 조직의 성공 요인을 봐야 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도움이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과 관련된 지표들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내에서 KPI에는 프로젝트 일정, 그 다음에 그 완료 언제 얼마만큼 완료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나 언제 완료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 그 다음에 현재 개발된 백로그, 월별 인건비, 현재 자원 할당, 뭐 이런 굉장히 이런 예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핵심 성과 지표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효과적인 측정 수립에서 우리 앞에서 첫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첫 번째는 KPI, 핵심 성과 지표였다 그러면은 효과적인 측정 수립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매트릭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 그래서 스마트는 여기서 specific이라는 구체적, 그 다음에 meaningful, 유의미, 그 다음에 achievable, 성취 가능, 그 다음에 relevant, 관련성, 그 다음에 timely, 시기적절. 이 앞에 첫 글자를 다 따가지고 우리는 스마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매트릭스는 구체적이어야 됐다. 그래서 측정은 측정할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내용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함수, 조치된 결함수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결함 조치의 평균 소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의미, 비즈니스 케이스, 기준선, 요구사항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또는 성과 개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은 효율적인 매트릭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비즈니스 케이스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 베네핏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정이 돼야지 되겠고 또 기준선 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요구사항이 반영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 가능해야 된다.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좋은 매트릭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 가능성을 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성 그랬는데요. 번역하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적절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된 정보가 가치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가 실행 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매트릭스가 돼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적절한 시기적절 또는 시의적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기적절. 오래된 정보는 소용이 없죠. 당연히 바로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추세와 같은 그런 미래지향적 정보는 팀의 방향 전환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측정하는데 그래서 바로바로 필요한 시점에서의 정보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스마트라는 그러한 내용 자체를 여기서는 뭐 specific, meaningful, achievable, relevant, timely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스마트는 굉장히 다양한 관리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meaningful이라는 유의미라는 것은 meaningful 대신 measurable 그래서 측정 가능이라고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chievable이라는 성취 가능은 합의가 돼야지 된다라는 매트릭스는 합의가 돼야 된다.
agreed to의 A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관련성이나 relevant는 현실적인 매트릭스여야 되고 합리적인 매트릭스여야 된다. 그래서 같은 R이지만은 realistic, reasonable이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 거고, 시적절은 이제 시간을 명시해야 된다. time bound,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대체 용어로 같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측정과 관련된 몇 가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PM방 6판의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포함된 프로세스들은 효과적인 측정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계획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된 측정 계획에 따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측정할 사항들에 대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계획대로 측정을 하면은 그 측정한 실행한 결과 측정한 데이터가 바로 작업 성과 데이터, 그래서 work performance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준과 비교해서 차이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에 따라서 성과에 대한 문제 해결이나 성과 개선을 위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측정 결과와 관련된 측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PM박 6판에서 다룬 내용들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변환해 갖고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배포를 해야지 되는데 이 관련된 정보들이 어떤 정보들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들이 어떤 정보들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성과 데이터, 작업성과 정보, 작업성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교에 시험을 보고 나서 뭐 영어 몇 점, 그다음에 뭐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우리는 각각의 점수를 작업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 점수, 작업 성과 데이터라고 하면 작업 성과 정보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뭐 평균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지지난 달부터 이렇게 하고 추세를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편차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예요. 가공한 거죠, 데이터를.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종합 성적표를 쓰게 되는 거죠. 종합 성적표.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되 여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분석한 결과에 대한 의견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난번에 요번에 수학 점수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보다. 그러나 부모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 수학 점수는 지금 시험 시간 동안에 시험 보는 날 이 아무개가 두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하락된 것이지 그런 특별하게 실력과는 수학 능력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의견까지 들어가 있는 종합 성적표가 바로 뭐다? 작업성과 보고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작업성과 데이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얻게 되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실제 시작 날짜, 실제 완료 날짜, 계획된 날짜는 언제인데 실제 언제 끝나고 또는 계획된 날 언제 끝나기로 되는데 실제 언제 끝났고 변경 요청수, 결함수, 실제 들어간 비용, 실제 소요된 기간 원래 11일 걸리기로 했는데 15일 걸렸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업 완료일 이런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작업성과 데이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게 바로 성과 정보, 작업 성과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물 품질 완료 시까지 필요한 예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작업 성과 정보고요. 그다음에 작업 성과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뭐라 그랬어요? 종합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죠. 종합 성적표. 그래서 이슈를 제기하거나 의사결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업 성과 정보를 문서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 보고서.
그 다음에 전자 대시보드라든지 타당성, 권장성 보고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과 보고서인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우선 프로젝트 실행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행은 물론 당연히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온 대로 실행하는 거죠. 실행을 하게 되면 작업 성과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각각의 통제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일정이면 일정 통제 프로세스에서 그 작업 성과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을 하죠. 그래서 분석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작업 성과 정보가 되는 거죠. 원가에 대한 건 원가 통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정보들을 통합 통제 프로세서에서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통합적으로 일정 원가, 뭐 품질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갖고 분석하여갖고 의견까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뭐다? 작업 성과 보고서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 성과 보고서는 배포가 돼요. 의사소통 프로세스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업 성과 보고서는 프로젝트 통합 변경 통제 프로세스에 통합 변경 통제 프로세스에 쓰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통합적으로 이 작업 성과를 보고서를 보니까 플랜 대비 액츄얼 계획 대비 실적을 봤더니 안 되겠네. 변경이 필요하네. 또는 이 보고서 안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이 되면 이제 각 프로젝트 프로세스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프로젝트를 계획을 업데이트 시킨 계획 가지고 다시 실행에 옮기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